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지난달 24일 추미애 장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심이 돼서 윤석열을 완전히 축출하는 쿠데타 음모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가 그날의 시나리오를 소개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방을 압수수색하고 대검 차장을 추미애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들로 바꿔서 대검을 장악한다. 자, 이런 시나리오였는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불발했습니다. 무참히 제압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법원이 있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의 포렌식 팀까지 단단히 준비시켜 놓고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치밀한 쿠데타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가 충격적으로 보도한 이 시나리오, 추미애 장관, 이성윤 중앙지검장 잠시나마 설렜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우리가 이걸 성공하면 윤석열 완전히 몰아낼 수 있겠구나. 그러나 그 음모는 무참히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드러나고 있는 이 사건의 전모는 추미애 장관이 얼마나 윤석열을 찍어내고 싶었나를 보여주는 일단의 이 사태입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까지 윤석열을 찍어내야 했으나, 오늘 조선일보가 전한 그날의 상황은 정말 이들로는 윤석열 찍어내기의 아주 좋은 찬스였는데 잃어버렸구나. 그 뒤로 완전히 전세는 역전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주일 만에 검찰총장직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은 이제 추미애 장관이 바랬던 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공포에 질린 듯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10일로 연기됐고 윤석열 총장 측은 헌법소원까지 냈습니다. 자, 이제 극적 반전, 대검의 분위기도 완전히 변했습니다만 그날의 쿠데타 시나리오를 보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를 발표한 지난달 24일 이성윤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대검 압수수색에 투입돼 중앙지검 포렌식 팀을 대기시켜 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자, 이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얼마나 추미애 장관이 쿠데타를 치밀하게 준비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깨몽입니다. 꿈 깨십시오. 실패했습니다. 자, 법원이 판사 성향 문서 관련 압수수색만 허락했기 때문에 이들의 음모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앙지검의 포렌식 팀은 대기하고 있다가 밤늦게 이 법원이 판사 성향 문서 컴퓨터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큰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밤늦게 이 영장이 발부돼서 그 다음날 오전에야 이 대검 감찰부가 실시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에 투입됐습니다. 자, 대검의 포렌식 팀이 있었지만 서울중앙지검의 병력, 서울중앙지검의 포렌식 팀이 투입됐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윤석열 총장 대행으로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친위부대만 가동한 겁니다. 12.12 생각이 납니다. 자, 검찰 내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검사장이 윤석열 축출을 위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것이다. 총장 직무정지와 총장실을 포함한 대검 압수수색을 하루에 몰아치며 윤석열 총장 해임을 기정사실화하려다가
압수수색 결과까지 허탕을 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선일보의 분석입니다. 자,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엄청나게 많이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는 윤석열 총장 방, 윤석열 총장실 포함한 대검 전반적인 압수수색을 기대했는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겁니다. 대신 판사 사찰 의혹이 있는 그 컴퓨터만 압수수색을 허가한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일단 허탕을 쳤습니다. 자, 대검감찰부는 지난달 24일 오전 법원에 판사 성향 문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발표하기 반나절 전에 이미 이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날 오후 4시 30분쯤 중앙지검 소속 포렌식 팀을 소집해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검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 곧바로 투입해서 와장창 대검을 흔들어 놓을 생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은 24일 오후 8시쯤 발부됐는데 윤석열 총장 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직무정지 사유로 내건 6개 혐의 가운데 판사 서양 문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허락된 겁니다. 법원의 반란입니다. 법원이 만약에 이들이 요청한 압수수색을 다 발표해줬더라면 대검은 그날 밤 왕창 뒤집혔을 겁니다. 윤석열 총장 방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곳이 압수수색 당하고 포렌식 작업을 거쳐서 사실을 밝혔을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검찰 내부에서 총장실 등 전방위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법원이 뒤늦게 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다음날 오전부터 이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컴퓨터 한 대에 대해서 시작됩니다. 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국한된 그 컴퓨터. 그러나 압수수색을 총괄하던 허정수 대검 검찰 3과장, 압수수색 당시를 전후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원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형진이 4차장과 수차례 긴밀하게 통화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자, 대검의 포렌식 팀이 있는데 왜 굳이 서울중앙지검의 형진위 4차장과 수차례 통화했을까? 형진위 4차장은 이 포렌식 팀을 지휘하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허 과장은 수사정보정책관실 실무진이 컴퓨터 포렌식 작업은 본인 소유를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형진위 차장이 컴퓨터가 국가 소유인 만큼 동의 없이 포렌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해줬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4차장이 관여한 겁니다. 대검 압수수색에. 왜 그랬을까요? 자, 중앙지검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형진희 4차장은 이 지검장의 핵심 참모 중 한 명으로 법조인들은 특별수사 경험이 부족한 허 과장이 형 차장 도움으로 작전을 실행한 것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자, 추미애 장관 지시,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지휘부의 승인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의 그날 윤석열 총장실 포함해서 대검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하고 그 지원 세력으로 병력으로 서울중앙지검의 포렌식 팀을 대기시켜 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아서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된 컴퓨터만 압수수색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런 전반적인 음모가 드러난 것입니다. 자, 한동수 대검감찰부장, 법무부, 그리고 심재철 검찰국장, 이런 것들을 보면 추미애 장관은 분명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이 판사 성향 분석 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서 뭔가 다른 문건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은 겁니다. 왜?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의 말처럼 일회성으로 한번 하고 이거는 성향 분석만 한 것이지 결코 사찰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쿠데타는 머쓱해졌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검감찰부는 추미애 장관이
판사 성향 분석을 판사 사찰로 몰고 가는 데 필요한 다른 문건을 발견하지 못하자 상당히 당혹해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압수수색으로 윤 총장 혐의를 구체화하려 했던 계획이 다 어그러진 것이다. 실패한 친위 쿠데타라는 비판이 나왔다. 참으로 추미애 장관 라인 친위 세력의 쿠데타가 처참하게 제압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자, 더 웃기는 것은 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입니다. 윤 총장 직무가 정지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3일 조남관 차장에 대한 보고도 없이 윤석열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형사 입건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법을 어긴 것으로 보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이 조남관 대검 차장은 일단 추미애 장관으로부터는 밀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낼 만큼 추미애 장관의 신임을 받던 조남관 대검 차장도 윤석열 총장을 견제하라고 보여놨더니 대검 차장에 들어간 뒤는 검사로서의 직분에 충실하면서 추미애 장관 말을 듣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검 차장도 교차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윤석열 총장을 대행하고 있는 조남관 차장, 대검 차장, 검찰의 2인자입니다. 이 사람도 추미애 장관은 더 이상 이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윤석열을 찍어낸 뒤의 후속 시나리오에는 조남관이 빠집니다. 윤석열의 후임으로 실질적으로 총장 권한 대행을 할 사람으로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지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찍어내기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된 뒤 그 다음 후속 인사까지 준비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말 고기영 당시 법무차관을 불러 징계위원회가 마치고 대검 차장으로 가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조남관 차장도 믿지 못해서 윤석열을 해임하고 나면 그 다음 총장 직무대행을 맡을 대검 차장을 인사하면 됩니다. 검찰총장은 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지금 추미애가 대검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찍어낸 뒤 그 자리를 차지할 대검 차장검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남관은 못 믿겠다. 얼마 전까지 자기 최측근했는데도 이미 눈밖에 난 겁니다. 그래서 고기영 법무차관, 법무부 2인자한테 대검 차장으로 가라 이렇게 저는 말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자, 한 검찰 간부는 이 조남관 현 대검 차장을 갈아치우고 대검을 완전히 접수하겠다는 의미다. 자, 조남관 차장은 지난 8월까지만 해도 법무부 검찰국장이니까 추미애 장관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찍어내기가 무리하게 돌아간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그러자 조남관도 찍어내고 추미애 장관은 고기영 전 법무차관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 검찰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이 다시 복귀하기 전까지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대검 간부들의 조남관 차장에 대한 태도는 신군부를 연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대검 차장으로 가라고 했던 고기영 법무차관이 또 사표를 내버리고 갑니다. 자, 고기영 차관이 사표를 낸 이유는 윤석열 징계위원회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검사 출신의 고기영 차관, 조남관 대검 차장, 다 법무부의 2인자, 대검의 2인자들이 추미애 장관한테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의 쿠데타, 친위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선일보의 이 충격적인 시나리오 보도가 얼마만큼 사실일지는 또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조선일보의 이 보도가 맞다면 지금 법무부와 검찰은 거의 멘붕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검찰을 흔들려는 추미애 장관, 이제 실패했습니다. 다시 다 제자리에 놓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그 자리에 왔고 조남관 대검 차장은 이제 추미애 장관과는 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고기영 법무부 장관은 사표를 내고 떠나버렸습니다. 추 장관이 이제 완전 고립무원이 됐습니다. 남은 한동수 대검감찰부장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 두 사람은 조만간 수사를 받을 입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불법 정황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자, 조선일보의 쿠데타 시나리오 보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렇게까지 추미애 장관이 집요하게 윤석열 찍어내기 그리고 그 이유까지도 준비했던가? 아우, 경악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친위 쿠데타는 실패했습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